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50대. 미국인 의사들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과하는 상대는 다름 아닌 고등학생처럼 어려 보이는 한국인 여성 청년이었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꼬마가 정말 의사야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설거지하면서 듣고 계신지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가을, 미국 뉴욕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의료진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출신의 엘리트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병원에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젊은 의사 한 명이 연수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김민주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첫 등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사람이 의사라고? 고등학생 같은데? 정말 의과대학을 졸업한 거 맞아? 너무 어려 보이는데? 복도를 지나가는 민주의 모습을 본 미국인 의사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는 23살이라는 나이에 베이비 페이스까지 겹쳐서 고등학생으로 보일만 했거든요. 흰 가운을 입고 있어도 어깨가 작고 키도 그리 크지 않은 민주는 주변의 건장한 미국인 의사들 사이에서 더욱 어려 보였습니다. 특히 회진 시간에 다른 의사들과 함께 서 있을 때면 마치 견학 온 학생 같은 느낌이었죠. 닥터 존슨, 저 아이 정말 의사 맞나요? 혹시 인턴 아들이나 조카 같은 거 아니에요? 한 간호사가 수석 의사인 존슨에게 속삭였습니다. 존슨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민주를 쳐다봤죠. 글쎄요, 한국에서 온 연수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어려 보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어려 보여서 그런가 보죠? 하지만 의사들의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환자 차트를 보며 진지하게 무언가를 적고 있어도 다른 의사들과 의학적 토론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저 꼬마가 뭘 알겠어라는 식이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민주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물론이고 일상 대화까지 너무나 유창해서 오히려 더 의심을 받게 되었죠.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걸 보니 미국에서 자란 건가? 그럼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 아니야, 얼굴이 너무 어려. 진짜 20살 정도 같은데. 민주는 이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민주가 환자들과 대화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환자들의 말을 정말 세심하게 들어주고 복잡한 의학적 설명도 쉽게 풀어서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는데요. 한 환자가 민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지나가던 미국인 의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환자 비위 맞추기는 잘하네. 하지만 의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과연 그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정말 민주는 그저 어린 나이에 운 좋게 의사가 된 실력 없는 꼬마일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주에 대한 의심은 이제 공공연한 무시로 변해버렸거든요. 야, 킴 뭐라고 했지? 김민주? 너 진짜 의사 맞아? 수석 레지던트인 마이클이 민주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의사들도 킥킥거리며 구경했죠. 네, 의사입니다. 민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투성이었습니다. 그럼 몇 살이야? 솔직히 말해봐. 고등학생 같은데? 23살입니다. 23살? 하하. 그럼 언제 의대 들어갔어? 18살에? 마이클이 농담조로 말하자 주변 의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대답은 그들을 당황시켰죠. 네, 맞습니다. 18살에 입학했습니다. 순간 웃음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농담인 줄 알았는데 민주가 진지하게 대답하자 더욱 황당했거든요.
뭐? 정말? 그럼 너 천재야 뭐야?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민주의 겸손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네. 고등학생을 의대에 보내다니. 아니면 한국 의대가 우리랑 수준이 다른 건 아닐까? 닥터 윌슨이라는 40대 심장외과 의사가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윌슨 선생님 말이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18살의 의대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간호사들까지 합세해서 민주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간호사들은 민주가 지나갈 때마다 저 꼬마 정말 의사 맞나라고 수군거렸죠. 민주는 이런 모든 시선과 말들을 견뎌내며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져만 갔어요. 과연 민주는 언제까지 이런 무시와 편견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력이 부족한 어린애일 뿐일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 내에서 민주에 대한 소문은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간호사들까지 민주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 한국 애 진짜 의사 맞나요? 고등학생 같은데? 맞아요. 어제 수술실 앞에서 서성거리던데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요. 사실 민주가 수술실 앞에서 서성거린 건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마저도 겁쟁이로 해석당한 거였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닥터 윌슨이 주도하는 심장외과 팀에서는 아예 민주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에 관상동맥 우회 수술 있잖아. 혹시 민주도 참관하고 싶어 하나? 왜? 굳이? 어차피 봐도 모를 텐데 시간 낭비야. 윌슨의 말에 다른 의사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민주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복잡한 수술 보여줘봤자 이해나 할까? 한국에서는 이런 수술 안 해봤을 거야.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게. 차라리 기초적인 것부터 천천히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주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고 있었지만 내심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어린애 같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가 환자 차트를 들고 가려는데 한 간호사가 민주를 가로막은 거예요. 이 차트 어디 가져가려고 해요? 환자 회진 때문에 확인하려고요. 안 돼요. 이건 중요한 환자 차트인데 연수생이 함부로 가져가면 어떡해요? 연수생이라는 말에 민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계속했어요. 혹시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차라리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의료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일에 끼어들려다가 혼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기 진짜 귀엽네. 의사 놀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게. 한국에서는 신동이라고 불렸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어린애지.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윌슨이 주관하는 컨퍼런스에서 민주를 아예 배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케이스 스터디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민주는 일단 빠지는 게 좋겠어. 네. 하지만 저도 공부하고 싶은데요. 어린 친구가 욕심이 너무 많네.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워야지. 윌슨의 말에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눈에는 민주가 그저 철없는 어린애로만 보였거든요. 윌슨 선생님 말이 맞아요. 너무 어려운 걸 보려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맞아. 한국 의료 수준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크니까. 민주는 결국 컨퍼런스룸을 나와야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민주의 뒷모습을 보며 몇몇 의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좀 불쌍하긴 하네.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지. 여기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모든 모욕을 당하면서도 민주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어요. 그런 민주의 모습을 지켜보던 병원장 앤더슨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 한국 의사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앤더슨은 혼자 중얼거렸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에 대한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의사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 민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한국 애가 여기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거야? 데이비스라는 50대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가면 이런 수술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러게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데 몇 달 연수로 뭘 배우겠어요? 다른 의사가 동조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어리잖아. 경험이 부족한 게 너무 티가 나. 환자들도 불안해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리 한국에서 우수했다고 해도 여기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대화들이 민주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일부 의사들이 민주의 자격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저의 정말 의사 면허증 같은 거 확인해 봤나? 한 레지던트가 대놓고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증이 여기서 유효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게. 나이를 보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아. 18살의 의대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이를 속인 거라거나. 이제는 완전히 조롱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의심과 조롱의 시선 말이죠. 여기서 근무하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데. 맞아. 너무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 같아. 겸손함이 부족해.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도서관에서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사들이 다가와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어머, 뭘 읽고 있어? 브라운이라는 레지던트가 민주의 어깨 너머로 논문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내용인데. 정말요? 하하, 역시 한국 의료 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지나 보네. 다른 의사가 합세했습니다. 우리가 기초라고 생각하는 게 저들에게는 고급 내용인가 봐. 민주는 침묵했지만 그들은 계속했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데 한국에서는 이런 어린애도 의사가 될 수 있나? 아마 의대 입학 기준이 다른가 보지. 우리처럼 엄격하지 않고. 그러게. 여기는 하버드 의대 출신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데 한국은 쉬운가 봐. 이런 말들을 들으며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환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편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의사세요? 한 환자가 민주를 보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경험이 많으신가요? 네, 의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가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환자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나이 많은 선생님께 봐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좀 더 경험. 많은 분이 안심이 되어서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민주의 마음은 아팠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흔쾌히 다른 의사를 불러갔어요. 병원 내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청소 직원들까지 민주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 한국 아가씨 정말 의사 맞나? 글쎄, 너무 어려 보여서 의사보다는 학생 같아 보이는데. 아마 부모가 돈 많아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이런 소문들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어디를 가든 시선을 받았고 그 시선들은 대부분 의심과 조롱이었어요. 윌슨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병원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연수생들은 모두 경력 있는 의사들인데 저런 어린애가 섞여 있으니까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져. 맞아요. 다른 병원에서 보면 우리 병원 수준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의사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환자 차트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학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복도에서 윌슨과 마주쳤습니다. 윌슨은 민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김민주, 솔직히 말하겠다. 너는 아직 이곳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어려. 더 경험을 쌓고 나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윌슨의 말에 민주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다고 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기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장 앤더슨이었죠. 하지만 그조차도 아직은 민주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과연 민주는 언제까지 이런 무시와 차별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력이 부족한 어린애일 뿐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놀이를 할 생각이야? 윌슨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주변 의사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선을 넘은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주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는데 60대 남성으로 복잡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 의사들이 상담을 했지만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민주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이 환자분 과거에 류마티스 열병을 앓으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심장 판막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류마티스성 심장병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주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들은 관심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류마티스성 심장병? 윌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꼬마야, 그건 구시대 질병이야. 요즘에는 거의 없어. 맞아요. 그런 건 50년 전 이야기죠. 요즘 의학 교육에서는 배우지도 않는 내용인데 다른 의사들도 민주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국 의학이 뒤처져 있나 봐. 아직도 그런 걸 가르치나? 아니면 이해가 너무 오래된 교과서로 공부한 건 아닐까? 민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 됐어. 윌슨이 손을 내저으며 민주의 말을 끊었습니다. 꼬마가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여기는 내가 의견을 낼 자리가 아니야.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선생님들, 환자분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모든 의사들이 급하게 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민주가 말한 대로 류마티스성 심장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우연의 일치야. 어린애가 추측으로 말한 걸 맞췄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야. 맞아. 누구나 한두 번은 운으로 맞출 수 있지. 윌슨이 화를 내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주에 대한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김민주, 내가 어제 한 말 때문에 우리가 다 바보가 된 기분이야. 마이클이 민주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의견 말하지 마. 알겠어? 하지만 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내가 환자를 걱정한다고.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짓은 환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야. 꼬마가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제는 의사들이 단체로 민주를 따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주가 다가가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온다. 피하자. 왜 저런 애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 분위기만 이상해져. 이런 말들이 민주의 귀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윌슨이 다른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꼬마를 보세요. 윌슨이 민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애가 어제 우리를 다 바보로 만들었거든요. 어떻게요?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우연히 하나 맞췄다고 해서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정말 한심하죠? 윌슨의 말에 다른 의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모든 말을 들어야 했어요. 게다가 보세요. 저렇게 작고 어린 게 무슨 의사예요? 환자들이 믿겠어요? 그러게요. 어린애가 무슨 생명을 다루겠다고.
이런 말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간호사들까지 가세했다는 점이었어요. 저 아이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져요. 환자들이 계속 의심하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 했지만 윌슨이 막았습니다.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선생님,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서 모든 모욕을 들어야 했어요. 그들은 민주가 있는 앞에서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런 애를 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 아마 다양성 때문이겠지. 요즘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어린데. 이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여자잖아.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이런 힘든 수술을 할 수 있을까? 데이비스가 노골적으로 성차별적 발언을 했어요. 맞아. 체력도 약하고 손도 작고. 긴 수술은 무리일 것 같은데. 그러게. 감정적이기도 하고. 의사는 냉정해야 하는데.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의 환자들한테 너무 친절하더라고. 의사가 너무 친절하면 안 되는데. 맞아. 환자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 진짜 실력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는데. 이제는 민주의 모든 행동이 부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친절하면 실력이 없어서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조용하면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의견을 말하면 건방진 것이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가 수술실 근처에 있었는데 한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는 연수생이 올 곳이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저는 수술 참관. 참관은 무슨 참관이에요? 방해만 될 텐데. 민주가 나가려는데 다른 간호사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정말 철이 없어. 자기 주제를 모르나?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주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시선을 받았고 무엇을 해도 비판받았어요. 급식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가 혼자 앉아 있으면 다른 테이블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혼자 앉아 있는 거 봐. 친구도 없나 봐. 당연하지. 누가 저런 애랑 친하게 지내겠어. 어떤 때는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도 모르고. 특히 외국에서 온 애들은 더 심해. 문화가 달라서 그런가. 민주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민주가 의학 서적을 읽고 있으면 지나가는 의사들이 비웃었어요. 아직도 기초 공부하고 있네. 언제 따라잡으려나. 어느 날은 정말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민주가 복사기를 사용하려는데 한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연수생은 복사기 사용하면 안 돼. 중요한 서류들인데 잘못 건드리면 어떡해. 하지만 제가 필요한 자료인데요.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는 병원 내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조차 편안하지 못했어요. 간호사들이 모여서 민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한국에 정말 언제까지 있을 건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답답해. 맞아. 분위기만 어색하게 만들어. 민주는 화장실 칸에 숨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숨을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환자들마저 민주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의 태도를 본 환자들이 민주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정말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선생님께 봐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 보이셔서 불안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어떤 환자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제대로 된 의사 불러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자신이 정말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윌슨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회의 시간에 윌슨이 민주를 향해 말했어요. 김민주, 너 때문에 우리 부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다른 연수생들도 불편해하고 있어. 저는 그런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 결과가 중요하지. 너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런 말을 들으며 민주는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주제넘게 행동한 건 아닌가,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자주 울었어요. 한국에서는 인정받던 자신이 여기서는 완전히 무시받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에게 전화할 때도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민주야, 미국에서 어때? 많이 배우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주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네, 엄마.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분명히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또 벌어났습니다. 윌슨이 다른 의사들과 함께 병원장에게 민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병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때문에 우리 부서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앤더슨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다른 의료진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환자들도 불안해하고요. 게다가 실력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의견을 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윌슨의 말에 다른 의사들도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더 경험 있는 의사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앤더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민주는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었지만 주변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도 민주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받지 않고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들마저 부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저 애 왜 저렇게 애를 써?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보기 싫어. 너무 티가 나. 이런 말들을 들으며 민주는 정말 막막했어요. 과연 민주는 이런 극심한 편견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요? 김민주 씨, 병원장님이 부르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윌슨을 비롯한 의사들이 자신에 대해 병원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병원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주는 여러 의료진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시선들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어떤 간호사는 고개를 흔들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의사는 드디어 끝났다는 듯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앤더슨 병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어요. 민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원장실에는 앤더슨뿐만 아니라 윌슨과 데이비스 그리고 몇 명의 선배 의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김민주 씨. 앤더슨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당신에 대한 몇 가지 우려사항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윌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주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온 이후로 우리 부서의 분위기가 많이 어색해졌어요. 다른 연수생들도 불편해하고 간호사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데이비스가 끼어들었어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환자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어제도 한 환자가 다른 의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도 있어요. 또 다른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류마티스성 심장병을 운으로 맞췄다고 해서 자신감이 과도해진 것 같아요. 의학은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말이죠. 민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자신이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진단을 운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에 상처받았거든요. 앤더슨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주 씨, 우리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 전체의 분위기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해요. 혹시 연수 프로그램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순간 민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상 퇴출 통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장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윌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나이가 더 들고 경험이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데이비스가 동조했어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아직 이곳에서 연수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더 경험을 쌓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럼 오늘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하지만 김민주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있어봤자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가 병원장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료진들이 수군거렸어요. 결국 끝났구나. 예상했던 일이지. 차라리 빨리 정리되는 게 나아. 이런 말들이 민주의 귀에 들렸지만 민주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 기숙사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아직도 안 갔네. 정말 뻔뻔하다. 빨리 짐 싸고 나가면 될 텐데. 이런 말들을 들으며 민주는 환자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주가 며칠 전부터 돌봐온 한 환자가 다른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어린 한국 의사 선생님 어디 갔어요? 다른 의사들은 바빠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는데 그 선생님만은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60대 여성 환자의 말이었어요. 아, 김민주 의사 말씀이시군요. 그 의사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담당 의사가 대답했어요. 왜요? 그렇게 좋은 의사를 왜 보내요? 나이는 어려 보여도 정말 실력이 좋던데요. 환자의 말에 담당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실력이 좋다고요? 네, 제 병에 대해서 다른 의사들보다 훨씬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묻는 질문에도 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이 대화를 들은 민주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적어도 환자들 중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은 위안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오전 회진 시간에 윌슨이 다른 의사들과 함께 민주를 완전히 무시하며 회진을 진행했어요. 마치 민주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수술 일정 확인해 볼까요? 네, 오전 10시에 판막 교체술, 오후 2시에 우회술이 있습니다. 참관할 연수생들은 존스와 브라운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민주도 연수생이었지만 아예 언급되지 않았어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관할 수 있을까요? 순간 회진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주에게 집중되었어요. 윌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주 씨, 어제 병원장님과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오늘까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의사들도 민주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정말 눈치가 없네.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들렸지만 민주는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주는 혼자 급식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민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한국으로 돌아간다며? 다행이지.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 맞아. 이제야 좀 편해질 것 같아. 민주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나이 많은 베테랑 간호사인 패트리샤였습니다. 김민주 의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패트리샤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따뜻했어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패트리샤가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나도 당신을 의심했어요. 너무 어려 보여서 말이에요. 패트리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당신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특히 삼병동의 할머니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다른 의사들은 바빠서 대충 보고 가는데 당신만은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패트리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요? 민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7병동의 심장 환자도 당신 칭찬을 했어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준 의사는 처음이라고 하면서요. 패트리샤의 말에 민주는 조금이나마 힘이 났어요. 하지만 패트리샤 씨,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민주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 같은 의사가 필요한데요. 패트리샤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다른 의사들이 괴롭혀서 그런 건가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패트리샤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의학은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환자를 향한 마음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오후에 민주는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동안 돌봐온 환자들에게 인사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삼병동에 가니 70대 할머니 환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할머니는 눈치가 빨랐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나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민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그런 건 참으면 안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민주가 놀랐어요. 실력 있다고요? 네, 다른 의사들은 바빠서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어주는데 선생님은 정말 꼼꼼하게 봐주시잖아요. 그리고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요. 할머니의 말에 민주는 감동받았어요. 적어도 환자들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있었거든요. 7병동에 가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민주를 보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민주 선생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전문 용어만 써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환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 질문에도 성의껏 대답해 주시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 보여서 걱정했는데 정말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민주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한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후 늦게 복도에서 윌슨과 마주쳤을 때 현실은 또다시 냉혹했습니다. 김민주 아직도 여기 있네. 언제까지 이럴 건가? 윌슨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오늘까지라고 하셨잖아요. 민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뭘 한 거야? 환자들이랑 수다나 떨고. 윌슨의 말에 민주가 움찔했어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이라니. 내가 뭘 확인하겠어. 그냥 시간 때우기지 뭐. 이때 지나가던 데이비스가 끼어들었어요. 윌슨,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그래도 한국에서 온 손님인데.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님이라고 해서 무한정 봐줄 수는 없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어. 윌슨이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서 있어야 했어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패트리샤가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패트리샤. 별일 아니야. 그냥 김민주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윌슨이 대답했습니다. 패트리샤는 민주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짐작한 것 같았어요. 김민주 의사, 잠깐 제가 부를 일이 있어요. 패트리샤가 민주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패트리샤 씨. 민주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패트리샤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의 목소리에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환자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모르시나 봐요. 패트리샤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기숙사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응급 연락이었어요. 김민주 의사님, 응급 상황입니다. 모든 의사가 필요해요. 즉시 병원으로 와주세요. 간호사의 긴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떠날 사람이 지금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앞섰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주가 대답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이 응급 상황에서 민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민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정말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까요? 병원에 도착한 민주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민주가 달려온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환자가 5명이나 실려왔는데 모두 중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윌슨 선생님을 비롯해서 주요 의사들이 다른 병원 학회에 가서 병원에 없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지금 병원에 있는 심장외과 의사는 누구누구예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레지던트들과 인턴 몇 명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불러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간호사의 말에 민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민주의 모습을 본 몇몇 의료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민주가 왜 또 왔지? 벌써 끝난 거 아니었나? 정말 눈치 없네. 이런 상황에까지 끼어들려고 하다니. 하지만 민주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환자들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흉부에 심한 외상을 입었고, 두 번째 환자는 50대 여성으로 복부 뇌출혈이 의심되었어요. 세 번째 환자는 20대 청년으로 머리 외상이 심각했고, 네 번째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5번째 환자였어요. 30대 여성으로 심장이 멈춘 상태였거든요. 심정지 환자예요. CPR 시작해야 해요. 한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CPR을 시작할 의사가 없었어요. 레지던트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당황하고 있었고 인턴들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가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는 내일 떠날 사람 아니야? 왜 나서려고 해? 한 레지던트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환자가 위험해요. 민주가 단호하게 말하며 심정지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는 민주의 손놀림을 본 간호사들이 놀랐어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압력으로 정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정확하네. 교과서에서 본 것보다 더 완벽해. 간호사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CPR을 하면서도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쪽 흉부 외상 환자 기흉이 의심되니까 즉시 흉관 삽입 준비하세요.
복부 뇌출혈 환자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해 주시고 수술실에 연락하세요. 민주의 정확하고 빠른 지시에 간호사들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 애가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한 레지던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경험이 없잖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가 CPR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심정지 환자의 맥박이 돌아온 거예요. 맥박 돌아왔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시작했어요. 흉부 외상 환자에게 다가가서 청진기로 호흡음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기흉이네요. 즉시 흉관 삽입해야 해요. 민주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흉관 삽입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흉관 삽입은 상당한 경험이 필요한 시술이었거든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준비해 주세요. 민주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몇 분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가 환자의 흉부를 소독하고 마취 주사를 놓은 후 정확한 위치에 흉관을 삽입하기 시작했어요. 지켜보던 의료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주의 손놀림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각도로 흉관을 삽입했어요. 성공했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즉시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지켜보던 레지던트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복부 뇌출혈 환자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즉시 수술해야 해요. 하지만 복부외과 의사가 없는데요. 간호사가 난감해했습니다. 응급 개복술이라도 해야 해요. 출혈 부위를 찾아서 지혈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민주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수술을?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의 말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응급 개복술은 정말 고난도 수술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런 큰 수술을? 간호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민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레지던트가 반대했어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대로 두면 환자가 죽어요.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오려면 최소 30분은 걸려요.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환자의 생명은 위급한데 민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패트리샤가 나섰습니다. 김민주 의사를 믿어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실력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패트리샤의 말에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 민주가 응급 개복술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민주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실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되자 관찰실에는 여러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하지만 민주가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민주의 손놀림이 정말 완벽했거든요. 복부를 절개하는 순간부터 출혈 부위를 찾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어요. 저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나? 정말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관찰실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지혈했어요. 그리고 다른 장기들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추가 손상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복도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민주가 응급수술을 하고 있다는데? 정말? 그 어린애가? 아니야, 정말 실력이 있나 봐.
지금까지 본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평소에 민주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성공했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민주가 수술복을 벗고 나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피로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했어요. 패트리샤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실력자는 아니지. 몇몇 레지던트들이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머리 외상을 입은 20대 청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응급 두개골 절개술이 필요해요. 이건 정말 고난도 수술이었어요. 뇌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수술이었거든요. 뇌외과 의사는 언제 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최소 40분은 걸려요. 하지만 환자 상태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간호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있을 때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민주, 이번에는 너무 위험해. 뇌수술은 심장수술과는 차원이 달라. 한 레지던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어요. 민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응급 상황에서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민주의 자신감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과연 정말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확신해요? 패트리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환자를 살릴 수 있어요. 민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민주가 두 번째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찰실에 모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다른 부서 의료진들까지 구경하러 온 거예요. 수술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민주가 해낼 수 있을까요? 민주는 환자의 머리를 정확한 위치에서 절개하기 시작했어요. 두개골을 제거하는 과정도 정말 세심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나? 정말 뇌외과 의사 같은데? 관찰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민주는 뇌압을 줄이기 위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서 지혈하고 부종을 줄이기 위한 처치도 정확하게 했어요. 2시간 후 두 번째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성공이에요. 수술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찰실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민주가 수술실에서 나오자 모든 사람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어린애라고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김민주 의사님. 이제는 사람들이 의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수술들을 다 해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으셨나 봐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환자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팀워크가 좋아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민주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윌슨을 비롯한 주요 의사들이 학회에서 급하게 돌아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응급 상황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걸 알고는 더욱 놀랐대요. 누가 응급 수술들을 다 처리했다는 거야? 윌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김민주 의사가 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김민주가? 그 꼬마가? 윌슨이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말 완벽하게 해냈어요. 모든 수술이 성공적이었고요. 전화를 받은 간호사의 말에 윌슨은 말을 잃었어요. 과연 윌슨을 비롯한 다른 의사들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민주의 운명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병원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윌슨을 비롯한 주요 의사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걱정과 당황으로 가득했어요. 학회 도중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달려왔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됐어? 환자들은 다 괜찮아? 윌슨이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환자가 안정된 상태예요. 간호사가 대답하자 윌슨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정말? 그럼 다른 병원에서 의사들이 와서 도와준 건가? 아니요. 김민주 의사가 모든 응급수술을 다 처리했어요. 간호사의 말에 윌슨뿐만 아니라 함께 온 데이비스, 브라운, 그리고 다른 의사들까지 모두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김민주가? 그 꼬마가 응급수술을? 윌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네, 심정지 환자 소생술부터 시작해서 기흉 환자 흉관 삽입, 복부 뇌출혈 환자 응급 개복술, 그리고 뇌외상 환자 두개골 절개술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간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하자 의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데이비스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직접 보셨어야 해요. 정말 완벽했거든요. 패트리샤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민주 의사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윌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꼬마가 자신도 하기 어려운 수술들을 연달아 성공시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혹시 실수는 없었어? 환자들 상태는 정말 괜찮고? 윌슨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모든 환자가 안정적이에요. 특히 뇌외상 환자는 의식도 돌아왔어요. 간호사의 확실한 대답에 윌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김민주는 지금 어디 있어?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 상태를 확인하고 계세요.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윌슨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중환자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드디어 왔네. 이제 어떻게 될까? 윌슨이 김민주한테 뭐라고 할까? 정말 궁금하다.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더니. 중환자실에 도착한 윌슨은 모니터를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모든 환자가 안정적이었어요. 수술 부위도 깔끔하고 생체 신호도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꼬마가 한 거야? 윌슨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민주가 환자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윌슨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민주. 윌슨이 입을 열려다가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주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윌슨 선생님. 학회는 잘 다녀오셨어요? 응. 그런데 정말 내가 모든 응급수술을 다 한 거야? 윌슨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응급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민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라고? 그런 고난도 수술들을? 데이비스가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환자들이 위험했거든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민주의 겸손한 대답에 의사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윌슨이 환자 차트를 빼앗듯이 가져가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기록, 환자 상태, 투약 내역까지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찾을 수 있는 실수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기록들, 정말 내가 다 쓴 거야? 윌슨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술법은 어디서 배운 거지? 특히 뇌외상 수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응급실 근무할 때 여러 번 해봤어요. 물론 지도 교수님 감독 하에서였지만요. 민주의 대답에 윌슨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한국 의료 수준을 그렇게 낮게 평가했는데 이런 고급 수술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데이비스가 다른 각도로 공격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혼자 판단해서 수술하는 게 맞나?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야?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들, 환자 가족들이 와 계세요. 김민주 의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윌슨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환자 가족들까지 김민주를 찾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데?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김민주 의사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의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이제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윌슨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지? 윌슨, 이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브라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던 것 같은데. 잘못 봤다고? 그래도 뭔가 이상해.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잖아. 윌슨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뇌외상을 입었던 20대 청년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저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은 누구세요? 였습니다. 김민주 의사님이 수술해 주셨어요. 간호사가 대답하자 환자가 민주를 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정말 안심이 됐어요. 환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윌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어요 라고 했고, 흉관 삽입을 받은 환자는 호흡이 이렇게 편해진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모든 환자가 민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윌슨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환자들로부터 이렇게 감사받고 있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야.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윌슨이 마지막으로 의심을 표했어요. 그때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 봤어요. 김민주 의사님이 혼자서 모든 수술을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특히 뇌 수술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더라고요. 수술 중에 지시하는 것도 너무 정확했어요. 다음에 필요한 기구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간호사들의 일관된 증언에 윌슨이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데이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윌슨, 이제 인정하자.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그래도 뭔가 이상해. 한국에서 온 연수생이 우리보다 실력이 좋다는 게 말이 돼? 윌슨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때 패트리샤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윌슨 선생님, 혹시 김민주 의사님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해 보셨나요? 윌슨이 당황했어요. 경력? 연수생이잖아. 무슨 경력이? 아니에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패트리샤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윌슨이 휴대폰으로 김민주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윌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23살 최연소 교수 임용. 국제심장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검색 결과를 읽어갈수록 윌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데이비스가 급하게 윌슨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하버드 의대 개건 교수 제안을 받았다고. 아시아 젊은 의학자상 수상. 세계 심장외과 분야 톱10 젊은 의사. 데이비스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씩 확인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교수님을. 브라운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연수생이 아니라 교수님이었다고. 다른 의사가 경악했습니다. 윌슨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세계적인 의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왜 처음에 말하지 않았어? 윌슨이 어쩔 줄 모르며 물었어요. 민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수를 왔으니까 학생 입장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민주의 겸손한 대답에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졌어요. 특히 윌슨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을 생각하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윌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괜찮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우리 병원에 연수를 왔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를 괴롭혔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윌슨을 비롯한 의사들이 그토록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는 정말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병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였어요. 과연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의 정체가 밝혀진 소식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부서로 퍼진 거예요. 정말이야? 그 한국 의사가 교수였다고? 세계적인 의사라며?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네. 복도 곳곳에서 이런 대화들이 들렸어요. 민주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조롱의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호기심의 시선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냥 민주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배우러 온 학생 같은 거니까요. 민주의 겸손한 대답에 간호사들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윌슨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오만했던 그가 민주를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주. 아니, 교수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윌슨이 민주를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윌슨 선생님. 오히려 제가 처음에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게 미안해요. 민주의 관대한 반응에 윌슨이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 거였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윌슨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어제 응급수술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윌슨의 솔직한 인정에 주변에 있던 다른 의사들도 놀랐어요. 그가 이렇게 겸손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데이비스도 민주에게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아니에요, 데이비스 선생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사라면 편견 없이 사람을 봐야 하는데 저는 나이와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데이비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주가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해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본 다른 의료진들도 감동받았어요. 이런 장면들이 병원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를 무시했던 의사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사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부끄러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런 사과들을 받으며 민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 정말 그 나이에 그런 실력이 가능할까? 몇몇 레지던트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아마 과장된 게 있을 거야. 인터넷에 나온 정보들이 다 진짜는 아니잖아. 맞아. 어제 수술도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 이런 의심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젊은 레지던트들 중 일부는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 우리보다 실력이 좋다는 게 말이 돼? 한국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가? 이런 의문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런 의심들을 잠재우기 위해 민주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수술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한국에서 했던 수술 영상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민주의 제안에 많은 의료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컨퍼런스룸에서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민주가 1년 전에 한국에서 시행한 복잡한 심장 수술이었어요. 판막 교체와 관상동맥 우회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고난도 수술이었죠.
영상이 시작되자 컨퍼런스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의 수술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기 보세요. 봉합 기법이 정말 정교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네요. 저런 각도로 접근하는 방법은 처음 봐요. 의료진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영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대동맥 파열 수술이었는데 환자가 실려온 지 30분 만에 수술을 완료한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나?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겠어. 이제는 의심하던 레지던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영상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가 하버드 의대에서 했던 특별 강연 영상이었거든요. 수백 명의 의대생들 앞에서 최신 심장 수술 기법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이었어요. 저기 하버드 의대잖아. 정말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 저런 곳에서 강의를? 완전히 인정받은 의사구나.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영상 상영이 끝나자 컨퍼런스룸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민주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상영회가 끝난 후 윌슨이 민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희에게 특별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윌슨의 요청에 다른 의사들도 동조했어요. 저희도 듣고 싶어요. 새로운 수술 기법들을 알고 싶어요. 한국의 의료기술도 궁금해요. 민주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어요. 며칠 후 특별 강의가 열렸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참석했어요.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왔을 정도였죠.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개발된 최소 침습 심장 수술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민주가 강의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강의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의 수술법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기법들이었거든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술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어요. 환자의 회복 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합병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민주의 설명에 의사들이 열심히 메모했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민주의 말에 손들이 하나둘씩 올라갔어요. 이 기법은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실제 임상에서 몇 번이나 적용해 보셨어요? 한국에서는 이 방법이 일반적인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민주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했어요. 강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강의였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강의 후 많은 의사들이 민주에게 개별적으로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제가 맡고 있는 환자 케이스인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수술법이 적합할까요? 민주는 모든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 자료까지 공유해 주었죠. 이런 모습을 본 의료진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격이 대단해요.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민주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를 괴롭혔던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했거든요. 앤더슨 병원장이 민주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뭔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겠어요. 앤더슨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건은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어요. 앤더슨의 제안에 민주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과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기적인 교류는 어떨까요? 1년에 몇 번씩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우리도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거죠. 그거라면 좋겠어요. 의학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민주의 긍정적인 답변에 앤더슨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민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앤더슨이 전체 의료진 회의를 소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김민주 교수님께 우리 모두가 사과드리는 자리입니다. 앤더슨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윌슨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김민주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윌슨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른 의사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 깊이 반성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간호사들도 사과에 동참했어요. 심지어 청소 직원들까지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이런 모든 사과를 받으며 감동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아요.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그리고 민주는 정말 이곳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걸까요? 아직 한 가지 더 중요한 순간이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주는 한국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민주의 강해 이후로 의료진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오늘 수술에서 김민주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써봤는데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역시 새로운 기법을 배워야 한다니까요. 의사들이 민주에게서 배운 기법들을 실제로 적용하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병원 전체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나 출신을 중시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실력과 열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어. 외국인이라고 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겉모습보다는 실제 실력을 봐야겠어. 이런 변화가 민주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요. 특히 젊은 레지던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선배 의사들 눈치만 보며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접근법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의사들의 이런 변화를 본 선배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요즘 애들이 적극적으로 변했네. 좋은 현상이야.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발전하지. 민주가 보여준 모습이 후배들에게 용기를 준 거였어요. 나이가 어려도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민주의 한국 복귀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 또 다른 복잡한 환자가 실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50대 여성으로 희귀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수술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는데요. 윌슨이 난감해하며 말했어요. 문헌에서는 봤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희귀한 질환이어서 경험이 있는 의사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다른 병원에 문의해 볼까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의료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민주가 환자 차트를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이런 케이스도 해보셨어요? 윌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2번 정도 경험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수술이지만 할 수 있어요. 민주의 자신 있는 대답에 의료진들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이번 수술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말 생사를 가르는 수술이었거든요. 이 수술은 정말 위험해요.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민주가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윌슨이 말했어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다른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이번에는 정말 팀워크가 필요한 수술이었거든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자 병원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이번 수술의 성공 여부가 민주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수술실 밖에는 많은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민주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라면 분명 해내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네요. 수술이 시작되자 관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수술은 정말 복잡했어요. 심장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수술해야 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의 생명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침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수술에 집중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민주는 정확하게 문제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민주의 정확한 진단에 보조 의사들이 감탄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손상된 혈관을 새로운 혈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었는데 정말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민주의 손이 마치 예술가처럼 움직였어요. 저렇게 섬세하게 할 수가 있나? 정말 완벽해요. 관찰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위험했어요. 심장의 주요 부분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했거든요. 조금만 늦어도 환자가 위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모두 집중해 주세요. 민주의 말에 수술실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완벽하게 해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처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로운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성공했어요. 민주의 목소리에 수술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어려운 수술을 또 성공시킨 거였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수술까지 해낼 수 있어요? 보조 의사들이 감탄했습니다. 관찰실에 있던 의료진들도 기립박수를 쳤어요. 역시 김민주 교수님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의사구나. 우리가 정말 대단한 분과 함께 일했구나. 수술이 끝나고 민주가 수술실에서 나오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어요. 환자 가족들도 달려와서 민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가족들의 눈물을 보며 민주도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민주의 실력이 소문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들이 쏟아진 거였어요. 김민주 교수님께서 계신가요? 저희 병원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원격으로라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전화가 왔어요. 민주의 명성이 뉴욕 전체로 퍼진 거였습니다. 심지어 의학 전문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의 젊은 천재 의사가 미국에서 보여준 놀라운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주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윌슨을 비롯한 동료 의사들은 민주가 떠나는 것을 정말 아쉬워했어요. 교수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민주는 약속된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한국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요. 민주의 말에 모든 사람이 이해를 표했어요. 떠나기 전날 병원에서는 민주를 위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참석했어요.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민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김민주 교수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 저희도 나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하겠어요. 이런 약속들을 들으며 민주는 뿌듯했어요. 앤더슨 병원장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김민주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편견 없이 환자를 돌보고 동료를 존중하는 의사에게 김민주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민주의 이름이 이 병원에 영원히 남게 된 거였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 이름보다는 열린 마음상 같은 이름이 어떨까요? 민주의 겸손한 제안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윌슨이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김민주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교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잊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윌슨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송별회가 끝나고 민주는 혼자 병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따뜻한 곳이 될 줄 몰랐어요.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거든요. 응급실을 지나가니 며칠 전에 수술했던 환자가 회복 중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환자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민주는 모든 고생이 보람 있었다고 느꼈어요. 중환자실에서도 여러 환자들이 민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건강하게 한국에 가세요. 환자들의 따뜻한 말들을 들으며 민주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정말 마지막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그날, 과연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까요? 그리고 민주가 이곳에서 남긴 변화들은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원은 특별한 분위기였어요. 평소와 달리 많은 의료진들이 일찍 출근해서 민주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했거든요. 교수님 정말 아쉬워요.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한국에 가세요. 복도 곳곳에서 이런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야말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요. 민주의 따뜻한 말에 사람들이 더욱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민주를 무시했던 사람들일수록 더 큰 아쉬움을 보였어요.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윌슨은 아침부터 민주를 따라다니며 마지막까지 배우려고 했어요. 교수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윌슨 선생님.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었나요? 정말 궁금해요. 윌슨의 진심 어린 질문에 민주가 생각해보며 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환자를 정말 사랑했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환자를 사랑한다는 게 내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기술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민주의 대답에 윌슨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데이비스도 민주에게 마지막 조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젊은 의사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그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봐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께 인정받지 못했지만 기회를 주시니까 보여드릴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절대 편견을 갖지 않겠어요. 데이비스의 다짐에 민주가 미소 지었어요. 간호사들도 하나둘씩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패트리샤는 민주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민주 정말 고마웠어. 내가 와서 이 병원이 완전히 달라졌어. 패트리샤 씨야말로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언제든지 연락해. 그리고 한국에 놀러 가도 될까?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두 사람의 따뜻한 포옹을 본 다른 사람들도 감동받았어요.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주가 수술했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민주의 CPR로 살아난 30대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은인이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뇌외상으로 수술받았던 20대 청년도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대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복부 수술을 받았던 50대 여성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우실까봐 한국 식당에서 배워서 만들어 왔어요. 환자들의 이런 마음에 민주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점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남편을 잃지 않았어요. 아들이 살아나서 정말 감사해요. 딸이 건강해져서 행복해요.
이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들을 들으며 민주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환자들이 떠난 후 병원 로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의료진들, 심지어 청소 직원들과 경비원들까지 모두 민주에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남긴 변화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민주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정말 의미 있었다고 느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공항으로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앤더슨 병원장이 직접 배웅하겠다고 나섰어요. 교수님,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윌슨을 비롯한 주요 의사들이 모두 함께 가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저희도 함께 가요. 마지막까지 배웅하고 싶어요. 결국 큰 버스 한 대를 빌려서 10여 명의 의료진이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대화가 이어졌어요. 교수님, 한국에 가서도 연락 자주 해주세요. 어려운 케이스 있으면 상담해 주세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국으로 연수 가도 될까요? 민주는 모든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공항에 도착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다른 병원 의료진들과 민주가 치료했던 환자들까지 배웅을 나온 거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민주를 위해 박수를 쳤어요. 김민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한국에 가세요. 또 만나요. 박수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구경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한국의 유명한 의사래요. 뉴욕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출국 심사를 받기 전 윌슨이 마지막으로 민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윌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패트리샤도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민주, 내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을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어. 패트리샤 씨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가장 어려울 때 믿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두 사람의 우정을 본 다른 사람들도 감동받았어요. 데이비스는 민주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의 기념품이에요. 한국에 가서도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물론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앤더슨 병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했어요. 김민주 교수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병원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야말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을 한국에서도 잘 활용하겠습니다. 출국 심사장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말한 거예요. 김민주 교수님이시죠? 기장님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기장님이요? 알고 보니 민주가 탈 비행기의 기장이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민주의 소식을 듣고 직접 인사하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기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또 한 번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출국 심사를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민주는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차가운 시선들, 무시와 편견,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변화와 인정.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휴대폰으로 감사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벌써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한국에서도 건강하세요. 연락 꼭 해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민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승무원들도 민주를 알아보고 특별히 인사해 주었어요.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심지어 다른 승객들 중에도 민주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민주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변화시킨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서도 잘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특히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 나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하는 것, 이런 가치들을 한국에서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뉴욕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과연 민주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그녀가 만든 변화들은 정말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민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공기를 마시니 정말 반가웠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민주 교수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자랑, 김민주 교수님. 현수막을 본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신 걸 알았어요? 뉴욕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국에도 소문났어요. 동료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의학 전문지에 교수님 이야기가 크게 실렸거든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민주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민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수십 개의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뉴욕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도 연락이 온 거였어요. 교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의료진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시간 되실 때 저희 병원에도 강의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민주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자신이 배운 것들을 한국에서도 잘 전파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뉴욕에서 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민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윌슨입니다. 어머 윌슨 선생님. 벌써 연락하시다니. 교수님이 떠나신 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윌슨이 들려준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민주가 떠난 후 병원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선 젊은 레지던트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외국인 의료진들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출신이나 나이보다는 실력과 열정을 먼저 봐요. 윌슨의 설명을 들으며 민주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수술 기법들을 적용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환자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합병증도 줄어들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 민주는 정말 기뻤어요. 자신의 지식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민주를 위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과대학 전체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김민주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보여주신 활약상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장님이 축사를 하시며 말했어요. 특히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실력으로 인정받은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행사에서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무시를 받았거든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결국 마음을 돌릴 수 있었죠. 민주의 이야기에 학생들이 큰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과 실력이 있으면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민주에게 다가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교수님, 저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걱정이 돼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혹시 차별받을까봐 무서워요. 차별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의 조언에 학생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모습을 보며 큰 자극을 받았거든요. 저도 교수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는 의사가 될게요. 이런 다짐들을 들으며 민주는 보람을 느꼈어요. 한편 뉴욕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병원장으로부터 온 이메일에 따르면 열린 마음상 제정 이후 병원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의료진들이 서로 더 존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어요. 또한 다른 병원들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김민주 교수님이 보여준 사례가 뉴욕 전체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며 민주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패트리샤로부터도 재미있는 소식이 왔어요. 민주, 내가 떠난 후에 젊은 간호사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의사들한테도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고 환자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은 윌슨으로부터 왔어요. 민주 교수님, 정말 감사한 소식이 있어요. 윌슨이 화상통화로 연락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제가 젊은 레지던트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회도 많이 줘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20대 레지던트가 정말 혁신적인 수술법을 제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윌슨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주는 정말 기뻤어요. 편견을 버리니까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열정과 실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교수님이 그걸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윌슨의 고백에 민주는 감동받았어요. 가장 강하게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한국에서도 민주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의학회에서도 발표를 부탁했어요. 민주는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려고 했어요. 편견 없는 의료진이 되자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렸어요. 수백 명의 의료진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민주가 강연을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저는 23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그리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죠. 민주는 자신의 실제 경험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처음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무시와 편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 젊은 의사가 질문했어요. 아마 병원장실에서 사실상 퇴출 통보를 받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환자들이 있었어요. 저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들을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를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민주의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나이 많은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앞으로는 나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후배들을 대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민주는 강연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곳을 방문했어요. 몇 달 후 정말 뜻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의 병원에서 김민주 장학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실력과 열정이 뛰어난 의대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어요. 앤더슨 병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장학금이에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적 배경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해요.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 이름보다는 아니에요. 교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어요. 편견을 극복한 상징이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민주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이런 좋은 일에 쓰인다니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시아계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으로부터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김민주 교수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언젠가 교수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마음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나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주가 직접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고요. 민주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학생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1년 후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면 인정받아요. 선후배 관계도 훨씬 수평적으로 변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며 민주는 정말 뿌듯했어요. 2년 후 민주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편견 없는 의료 문화 확산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김민주 교수님의 경험과 철학이 전 세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민주는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민주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의료진들과 만났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곳곳에서 비슷한 편견과 차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받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구나. 여성 의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생각보다 심각하고, 민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어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식 개선 캠페인, 제도적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았습니다. 3년 후 민주의 노력은 정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편견 없는 의료 문화 프로그램이 도입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견이 줄어들면서 의료진들 간의 협력이 늘어났고 이것이 환자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렸고 민주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제가 한 건 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진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민주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더욱 감동받았어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어느 날 민주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의 윌슨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민주 교수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한 젊은 환자가 의대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교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읽으며 민주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가 의사의 꿈을 갖게 됐다니 이보다 더 뜻깊은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학생이 말하기를 교수님처럼 편견 없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재 민주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진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 본질은 잊으면 안 돼요. 민주의 이런 철학은 많은 후배 의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민주 선생님처럼이라는 말이 하나의 모토가 되었을 정도예요. 편견 없이 환자를 대하고 동료를 존중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서전을 출간했어요. 편견을 넘어선 꿈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여자라고 외국인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다. 진심과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거든요. 책의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환경의 의대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어요라는 것이 민주의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뉴욕의 그 병원에는 민주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열린 마음상 시상식 때마다 민주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새로 들어오는 의료진들은 모두 민주의 경험담을 듣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 출신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의료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23살의 작은 한국인 여의사가 보여준 용기와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이, 성별, 출신, 외모 때문에 누군가를 미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민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실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용기가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